어서오세요. 해독 라방 어서 오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한약박사 오원교입니다. 결국 멧돼지는 경고 알람에서 격렬하게 표범에게 저항을 하다가 마침내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표범에게 잡아먹히고 마는데요. 임상에서는 이 과정을 스트레스 반응을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하나 반응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. 여기가 지금 교감신경계고요. 여기가 이제 부교감 신경계입니다. 교감 대 부교감이 5대5나 6대4 정도가 맞고요. 여기는 이제 심박 변이도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어떤 내가 자극,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얼마나 그것을 적응할 수가 있는가, 얼마나 내가 변화에 잘 적응하는가, 그거를 바라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치가 좀 넓을수록 외부 환경을 잘 적응할 수가 있다. 그래서 건강할수록 이렇게 넓은 식으로 형성하면서 그려나가죠.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이것이 굉장히 예민하게 뾰족하게 서요. 그리고 건강할수록 이렇게 넓게 이 형성이 보통 이렇게 되어집니다. 이 감정적인 것도 이렇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는 이 파란 거, 너무 열받거나 이렇게 긴장, 흥분했을 때는 이 빨간 쪽에 이렇게 오게 돼 있고요. 그래서 보통 여기 사이, 이 녹색의 사이에 오면은 이 감정적 상태가 상대적으로 안정하다. 그런데 이렇게 표범이 나타나잖아요. 그리고 멧돼지가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죠. 그러면 이때 알람을 준다 이 말이에요. 알람을 주면은 이때 교감신경계가 흥분합니다. 여기에 교감신경계라고 그랬죠. 이 교감신경계가 거의 한 8대 2 또는 교감신경계가 9대 1로 이 최대한 흥분 상태에 있는 거죠. 그러면 이 막대가 점점점 이 빨간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. 이 상태가 바로 교감신경계 흥분, 그 상태에 있는 거죠. 그러면서 멧돼지는 표범에게 빠져나가려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합니다. 이때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쫙 서 있잖아요. 서 있으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싸우죠. 표범도 역시 마찬가지로 잡아먹기 위해서 교감신경계가 극도로 작용을 하죠. 이 상태가 서로 싸우는 파이트의 그런 단계라는 거죠. 그러면서 계속 버티다가 지금 교감에서 아까처럼 서 있는 것보다는 약간의 이제 주저앉으면서 계속 이게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죠. 그러나 아직은 이 스트레스의 수치는 아직 있고요. 이 내성 변화에서는 충분히 여기 좀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에너지가 비축 상태에 있고요. 그러다가 힘이 더 소진되죠. 그래서 거의 교감신경계, 부교감신경계 9까지 이래서 거의 밑바닥 이 단계에 이르죠. 그러면서도 여기에 있는 내성력은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. 에너지가 바닥이 외부 변화에 대해서 크게 미동을 하지 않아요. 이 상태에서 더 진행이 되면은 마침내 스트레스는 크게 상승을 하지만은 거의 미동의 변화가 여기 내성력이 없잖아요. 극단에 이르죠. 극단이 없는 인생, 이 상태. 거의 죽음에 이르는 상태인 거죠. 그래서 치료라는 것은 요 내성력이 너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외부의 스트레스 환경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, 어떤 사람은 조금만 스트레스를 주면은 금방 파닥파닥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, 조금만 스트레스를 주면은 못 견뎌가지고 그냥 금방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죠. 그거는 이 내성력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거예요. 반대로 어떤 분들은 조금만 스트레스를 주거나 옆에서 좀 자극을 주면은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밑으로 꺼지어서 나는 세상에 무슨 말을 해도 완전 땅으로 꺼지는, 착 가라앉는 거죠.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. 착 가라앉는 사람한테 힘내라, 그것도 못하냐, 뭐 좀 더 일어나라, 뭐 운동해라,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? 김대리 열심히 해봐, 철수야 힘내, 이런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. 내생명력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나 바닥으로 가라앉으면요, 기력이 너무나 확 떨어지거든요. 그런 분들은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하고 위협을 가하고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죠. 이렇게 내성 영역이 바닥으로 되신 분들은 그런 말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. 오히려
그런 말은 독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심리치료라든가 진료실에서 상담을 할 때는 우울하신 분들한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. 그분의 지금 에너지 상태, 그분의 기력 상태, 현재의 심리 상태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주는 것. 나는 선의로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줬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. 그래서 심리치료다, 또 스트레스, 심신증, 몸의 신체 반응을 근본적으로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요. 궁극적으로는 내성력을 높여주는 거죠. 그래서 외부의 스트레스 인자가 와도 아하, 난 괜찮아. 뭐 그 정도야. 뭐 충분히 나는 커버할 수 있어. 난 그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어. 라고 해가지고 요 간격을 넓혀주는 것을 우리 한약적으로는 스트레스 치료의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간격을 넓혀주기 위해서 한약도 쓰고 뭐 심리치료도 하고 침도 맞고 뭐 추나도 해주고 약침도 하고 또 말로 격려 지지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. 어떤 분들은 같은 스트레스 자극에도 팍 떨면서 분노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똑같은 자극에도 땅으로 꺼지면서 무기력해지는 그런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. 조그마한 자극에도 분노하면서 주변을 긴장시키고 가슴이 터질 듯하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현대의학에서는 또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또 해석하기도 하고요. 또한 하늘이 끓을 듯한 무기력한 그런 증상들, 또 부신피로 증후군과 연결돼서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. 한약적은 또 이것을 장부와 연관시켜서 심이 또 화하다든지 또 간장의 신장이 또 화하다든지 이런 것으로 허실로 또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. 그런 이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어떤 이론에 의해서 어떤 원리로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 다음 시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